자, 마스터킴이 독화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중간에 다운돼서 강제로 종료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공 경로의 윤곽 가공. 그래서 자, 하향 절삭으로 해야 되니까 바깥의 이 사각형을 선택을 할 때 자, 요게를 클릭하면 가까운 끝점으로 출발이 되고요. 여기에 클릭하면 가까운 끝점 출발 여기가 돼요. 자, 여기에 클릭하면 가까운 끝점이 출발점이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자, 선택 취소를 하고요. 제가 다시 여기 위쪽을 클릭을 하면 가까운 끝점 출발해서 반시계 방향이니까 상향 들썩이 되겠죠. 역방향 체인을 하면 여기가 출발돼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 수도 있습니다. 선택 취소. 그 다음에 제가 여기를 클릭하면 클릭한 가까운 끝점이 출발점이고 그 다음에 하살표 방향이 절삭 방향이 돼요. 그래서 상향 절삭이다 그러면 역방향 체인을 해서 시계 방향을 돌게끔 공구의 왼쪽에서 바깥쪽에 가공되게끔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선택 취소. 자, 여기를 클릭할게요. 그래서 한 번에 잡혔고요. 자, 제가 잠시만 설명 위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사각형이 만약에 CAD 파일로 불러왔을 때 마침 설계자가 사각형 80에 80 사각형을 한 번에 그렸는데 이걸 실수로 여기에다가 두 번에 그렸다고 가정을 할게요. 크기가 똑같은 도형이 중복되어 있다. 실제 여기는 중복이 안 돼 있는데 그냥 중복을 강제로 시켜볼게요. 요거는 여러분 설명만 들으시면 되고요. 제가 중복 도형은 이따가 삭제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주메뉴 그리기 사각형의 두 점 대각 코너를 이용해서 그려볼게요. 기존의 사각형이 80에 80이 있으니까 여기 코너 클릭하고요. 반대편 코너 클릭하겠습니다. 색상은 눈에 띄게끔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자, 두 점 이렇게 클릭했어요. 자, 그리고 주메뉴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겹쳐져 있습니다. 중복 도형이 있어요. 강제로 일부러 시켰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메뉴 가공 경로에 윤곽 가공에 들어가서 마우스로 여기 있는 도형을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체인이 안 잡혀요. 선택한 도형 하나만 선택이 되고 초록색이 출발, 빨간색 하살표가 해서 분기점이 있는 거예요. 같은 곳이지만 분기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안 잡히고 이렇게 하살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중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전 메뉴로 나가서 중복은 사각형 전체가 중복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직선 하나만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짧은 도형이 이렇게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제가 중복 삭제를 하겠습니다. 중복 삭제. 주메뉴 치우기. 그 다음에 중복 삭제라는 게 있어요. 가끔 CAD 파일에 보면 중복 요소들이 종종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CAD 파일 불러오면서 주로 이제 중복 삭제를 필수로 시작을 하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중간에 일부러 강제로 중복을 했기 때문에 자, 중복 삭제, 그 다음에 직선, 그리고 그냥 요거는 그냥 오케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 4개의 직선이 중복 삭제했다는 결과를 표시를 해줘요. 자, 이전 메뉴 중복 삭제에서 혹시 원어가 중복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원어. 그 다음에 OK를 하면 원어의 중복은 요소가 삭제된 요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전 메뉴.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강제로 한 군데만, 선 한 군데, 사각형에 한 군데만 중복을 시켜볼게요. 그리기, 직선의 두 점선.
요게 끝점이랑 요게 끝점에서 일부러 여기만 중복시켰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또 한번 볼게요. 주메뉴 가공 경로에 윤곽 가공 들어가서 여기 있는 위치를 마우스로 클릭해 볼게요. 자, 분명히 제가 선택은 어디를 클릭을 했냐면요, 여기 클릭했습니다. 근데 여기 클릭했는데 어떻게 해요? 도형이 출발점이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끝나는 도형이 여기서 멈춰 있어요. 눈에 띄게 제가 일부러 여기다 중복시켰습니다. 같은 컬러도 이렇게 내가 선택한 곳에부터 자동으로 출발점은 분기점이 있다고 보면 돼요. 같은 곳에. 그래서 이럴 경우에 자동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여기가 출발점은 돼요. 그러면 여기는 중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눈에 잘 보이게끔 컬러를 이렇게 해놔서 그랬지, 만약에 같은 색상이어도 내가 클릭한 곳에서 출발점 가까운 끝점이 아니다. 그러면 얘가 화살표 출발되는 이 지점에 여기든 또는 여기든 중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가 중복이 되는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가 아니고. 그럴 때는 어떻게?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도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짧은 도형이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긴 도형 포함해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중복이 여기 중복이 아닐 때는 이제 출발점이 끝에 화살표가 이렇게 오게 돼요. 여기 한 군데만 짧게 중복이 돼 있다. 그러면 이 빨간색 화살표가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한 번에 잡히면서 요게 두 개가 나올 땐 요게가 짧게 있을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주메뉴 가서 다시 주메뉴 지우기, 중복 삭제, 직선 오케이 해서 여기 중복 삭제로 치웠어요. 자, 요번엔 강제로 짧은 구간에 여기에다 라인을 한번 이어 볼게요. 그래서 그리기 직선의 두 점선. 자, 여기서 강제로 이 끝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중복인데 일부러 이렇게 짧게 만들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윤곽 가공 들어가 볼게요. 주메뉴 가공 경로에 윤곽 가공 들어가면, 자, 여기다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잡히긴 잡혔는데 화살표 두 개, 초록색, 그 다음에 빨간색 화살표가 나왔어요. 여기서 가까운 끝점 출발이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요게 중복,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쪽으로도 중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중복이 되더라도 이것처럼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어떻게 해요? 여기 또는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짧은 도형이. 자, 그러면 제가 중복 삭제로 지워볼게요. 근데 얘는 중복 삭제로 안 돼요. 삭제가 안 됩니다. 주메뉴 치우기. 그래서 중복 삭제 직선 OK를 하니까 이렇게 하나도 못 지웠다고 표시돼요. 연계. 이거 분명히 중복돼 있는데, 그래서 중복 삭제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길이가 달라서 그래요. 똑같은 크기에 그래서 도형이 있을 때만 중복 삭제를 되고요. 이런 거는 중복 삭제로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지우냐? 제가 컬러로 보이니까 제가 요거를 그냥 지우기 들어가서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해서 지울게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이다 보면 지금 흰색이 하이라이트 되는 게 80mm예요. 이때 클릭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위로 갈게요. 이렇게 가다 보면 흰색이 짧게 보일 때, 이때 클릭해야지만 짧은 게 삭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제가 여기 컬러를 빨간색은 눈에 띄니까 제가 그리기 직선에 초록색으로 해놓고 두 점선으로 다시 여기랑 일부러 중복시킬게요.
자, 이런 중복되어 있는 거 짧은 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 경로에 윤곽 가공 들어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아니면 여기 중복이 돼 있겠네? 판단하시면 돼요. 눈에 안 띄니까 여기 이 방향인지 이쪽 방향인지 몰라요. 그러면 화살표가 양쪽으로 나오는 이 끝점 사이에서 여기 아니면 이쪽 주변에 중복이 있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고, 지우기 눌러서 마우스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보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보시기도 하고. 그러면 얘는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중복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고 긴 거 있어요. 80mm. 이번에는 아래에서 위로 오다 보면 이렇게 짧은 거 있어요. 이럴 때 찾아서 클릭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워졌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여기를 사각형으로 그리면, 이 사각형으로 그리면 이 사이가 떨어질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CAD에서 렉탱귤러 명령을 쓰면. 근데 이게 이런 사각형이 아니고 테이퍼져 있는 도형이다 가정하면 이게 수평수직이 아니에요. 약간 마름먹고 전 있는 사각형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 여기가 끝점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끝점이 교차되어 있는 경우가 가끔 종종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제가 강제로 여기를 해서 0.1mm씩 자르겠습니다. 떨어뜨려 볼게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중복 삭제로 마우스 움직여도 나타내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여기 사이가 가끔 이렇게 두 직선이 끝점끼리 안 맞는 경우도 종종 나와요. 그래서 주메뉴 수정에 확장에 들어가서 길이 설정에 마이너스 0.1 엄청 작게 엔터하고요. 여기 한번 클릭, 여기 한번 클릭. 확대되어 있을 때 이렇게 눈에 잘 띄지만은 자동 배우. 이럴 때는 크게 돼 있을 때는 이게 0.1mm가 이게 짧게 안 만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위치가 끝점이 도형이 CAD에서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안 만나는 경우 가끔 있기도 해요. 사각형으로 안 가릴 경우, 자, 그러면 주메뉴 가공 경로에 윤곽 가공에 들어가겠습니다. 클릭.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0.1씩 했는데 이거 화살표가 한 번에 나오면서 문제가 없다고 나와요. 근데 출발점은 분명히 여기 있으면 여기 화살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나와요. 자, 여기가 나오는데 이거 한 번에 잡히긴 했어요. 확대해서 보면. 근데 왜 빨간색 화살표가 안 나오냐? 원래는 이게 좀 여기에 출발점이 있으면 여기서 빨간색 화살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체인의 조건 설정에 보면, 그래서 체인 공차에서 기준 방향에 따라서 여기서 세부 설정이 있어요. 자, 요거에 따라서 해서 빨간색 화살표가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요거를 원래는 빨간색 화살표가 나와요. 짧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반대로 약간 키워볼게요. 교차되게끔 만들겠습니다. 강제로. 자, 주메뉴 수정에 확장에 들어갈게요. 길이 설정에 플러스 0.2로 자, 얘랑 이렇게 교차되게끔 만들어 볼게요. 자, 교차되게 만들고 나서 주메뉴 가공 경로에 윤곽 가공 들어가서 여기에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발하더라도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 경우, 내가 분명히 여기에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끝점이 출발이 되는데 출발 위치가 다르다. 그러면 이 끝쪽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중복이 됐던, 그 다음에 짧은 중복선이 있던, 또는 도형이 짧게 안 만나든, 또는 지금처럼 교차가 되든
그래서 다시 주메뉴 수정에 트림의 두 요소로 해서 남길 부분 클릭해서 트리밍해서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주메뉴 가공 경로의 윤곽 가공 요게 클릭하잖아요. 클릭한 가까운 끝점에서 출발 이 상태가 아닌 다른 곳에 하살표가 나왔다. 또는 하살표가 한 개가 더 나왔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 도형을 가장자리에 선택한 도형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택한 가까운 끝점에서 출발점이 나오면 이럴 때는 이상이 없는 상태고 다른 위치 또는 하살표가 빨간색이 하나가 보인다. 이럴 경우엔 꼭 점검하시면 됩니다. 자, 완료하겠습니다. 자, 공구는 자, 페이스 커터가 생성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공구 생성했는데 목록에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자, 여기서 보면 공구 선택은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을 하라. 공구 수정 및 새 공구 생성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라고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구 생성하는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목록에서 불러오기 할게요. 자, 그리기가 앞에서 선택 취소하고 엔드밀로 바꿔놓고 OK를 할게요. 자, 거기서 우리가 앞에서 공구 선정의 12파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구 지름이 12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구 번호가 목록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공구 번호가 12파이가 221번이에요. 거래기를 끄면 여기에서 보면 11번이 드릴이고요. 쭉 내려 순서대로 공구 직경에 따라서 드릴 1파이가 11번, 2파이가 12번, 3파이가 드릴 13번 이렇게 쭉 만들어졌고 볼앤드밀은 뭐 200번대도 있고 쭉 내려가면 볼로즈는 100번대도 있고 기존에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센터 드릴이 1번이에요. 센터 드릴 5파이가 센터 드릴 15는 뭐 3번이고 스포 드릴이 6이고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기 적용할게요. 그래서 12파이 엔더밀을 선택을 했는데 공구 번호가 미리 만들어 놓은 공구가 221이었어요. 그리고 OK를 하면 여기가 2번으로 자동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거는 앞에서 재료 설정에서 221이 자동으로 따라올 수도 있고요. 또는 얘가 2번으로 자동으로 갱신돼서 재부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이따가 지금 자동으로 원래는 221을 선택했는데 공구가 자동으로 재부여가 돼서 2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12파이는 알루미늄 6061에서 추천하는 값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써도 되고 이거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참고용이고요. 자, RPM은 그래서 2000으로 해볼게요. 절삭류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체크 안 하면서 절삭류로. 자, 이송은 이렇게 3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절삭량이 작게끔 이걸 나눠서 절삭을 하겠다 깊이 아니면 내가 한 번에 작업을 하겠다 해서 절삭 조건이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 나눠서 가볼게요. 그래서 이송은 800 Z축 이송은 600 복귀 속도도 600 일단 이렇게 임의대로 가볼게요.
두 번째, 윤곽 가공 조건 설정에서 안전 높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적용은 이따가 설명할게요. 안전 높이는 절대값 50. 제가 깊이 가공을 한다고 했어요. 깊이 가공, 얘를 30mm를 해서 10mm씩 3번에 하겠다. 아니면 30mm를 한 번에 하겠다. 이럴 때는 한 번에 외곽 돌면서 빠져나갈 때는 안전에서 점프가 필요 없습니다. 깊이 가공이 필요 없을 때는 이거 해제하면 돼요. 근데 얘를 10mm씩 나눠서 작업을 하겠다 하면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속 높이, 점프 높이는 10으로 갈게요. 자, 페이스 커터로 0.5mm 날렸으니까 제로 상단은 제로예요. 그 다음에 진입 높이는 정분으로 재료 상단에서부터 5mm로 해볼게요. 절대값 5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빠져나갈 때는 급속복귀 G00으로 빠져나가게끔 하겠어요. G01로 해서 진입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 G00으로 가지 않게끔 다이렉트로 G00으로 가게끔 급속 이승복귀 체크하겠습니다. 가공 깊이 에서 마이너스 30.5 T가 30T니까 30으로 하는데 약간 더 0.5 더 내렸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옆에서 두 번째 보정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앞에서 하살표 기준으로 해서 공구가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또 가운데 있다가 있는데요. 먼저 가운데는 공구 보정 형태에서 안함으로 하시면 이렇게 요 라인에 따라서 가운데 라인을 따라서 공구가 움직여요. 안함만 보정, 경보정 왼쪽 오른쪽은 의미가 없어요. 안함은 가운데 라인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보정 형태에서 먼저 컴퓨터, 그 다음에 보정 방향은 왼쪽, 진행 방향이 왼쪽. 그러면 바깥에 가공하겠다는 얘기죠. 아까 체인을 여기서부터 잡았으니까. 근데 오른쪽으로 하면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오른쪽으로 출발하면 여기서 가공되니까 안쪽을 가공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는 왼쪽. 공구 길이 보정은 날끝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볼앤덤일 경우에는 날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중심 기준으로 해서 공구 가운데 센터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날끝으로 하겠습니다. 평행덤일이에요. 모서리 절삭 형태는 전체, 안함, 샤프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디폴트는 전체인데요. 이것도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차 항삭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측면 가공 여유는 0.2 살을 넘겨놓고 1차 항삭을 하고, 그 다음에 다듬질 할 때 정삭 작업을 하겠습니다. 재료로 해서. 자, 그런 다음에 진입 복귀. 자, 현재 하살표 출발점이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까 하살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공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공구가 왼쪽 방향에서부터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바깥으로 쭉 돌고 빠져나갑니다. 근데 진입은 이 라인이랑 탄젠트하게 접근할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이랑 이렇게 접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이걸 쭉 가공을 하고, 그 다음 빠져나갈 때 진출은 이 라인이랑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겠습니다. 그게 진입 복귀예요.
접근하고 빠져나가는 거. 그때 길이는 진입하는 방법 요소가 있는데요. 자, 요게 직선으로 진입을 할 수도 있어요. 직선 진입. 그 다음에 쭉 돌고 나가서 진입 복귀. 직선으로 복귀. 또는 여기서 원호로 R값을 그리면서 탄젠트하게 원호로 이렇게 접근하면서 R값을 그리면서 접근. 원호로 진입. 그 다음에 쭉 돌고 나서 원호로 이렇게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진입 복귀를 원호로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직선으로 진입을 할 겁니다. 이때 직선의 길이는 보정 방법의 컴퓨터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공구의 위치가 잠깐 이쯤에서 볼게요. 자, 여기서는 컴퓨터일 때, 자, 여기 진입 길이는 진입 길이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여기 여유가 2.5가 있고요. 소재 외곽 여유가. 자, 그러면 2.5 더하기 공구 반경 R값 T의 2분의 1 더하기 여유 1 클리어런스 1 주면 돼요. 자, 12파이니까 6, 그 다음 7, 그 다음에 9.5 그냥 여유있게 10mm를 접근하게끔 10을 주겠습니다. 10. 그 다음에 이 라인과 같은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탄젠트 에서 접선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이 라인에 직각 90도로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법선. 직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여기 사이가 90도죠. 진입을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나갈 때 진출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그게 법선입니다. 자, 그러면 진입복귀를 마우스로 선택하면 진입복귀 조건 설정 창이 나타나요. 자, 진입복귀 조건 설정 창에서 잠깐만요. 시간이 벌써 가네요.